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물건을, 백산면 평교리에 있는 물건을 오픈을 했는데요. 사실 오픈하자마자 물건이 다 완료가 됐고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 이제 마감표를 이제 띄우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것처럼 사실 부안에 어떤 그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양하고 있는 이런 속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는 상당한 어떤 속도면을 제가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제가 한번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땅을 이제 공급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땅을 제가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땅을 이제 저렴하게 사실은 이제 매입을 해 와야 되는데요. 매입해 오는 관점에서, 이제 지주들이 상당히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많이 알게 되면서, 물건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걷어들이게 되는, 그리고,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땅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뭐든지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물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매물 중에서 또 개발이 가능한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적인 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적에 있는 땅 중에서 또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 건축행위가 가능한 이런 땅들은 점점점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어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만금에 대한 개발 심리는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괴리 현상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게 팔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정 시세에 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살려고, 그런 가격에 살려고 하면은 매물은 없고 좋은 땅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도자, 그러니까 땅 지주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땅이 이제 급등하는 지역에 흔히들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 관련된 이 지역 중에서 사실은 이 부안군이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지역으로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던 대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많이 제가 비행기가 달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바로 뜨기 직전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비행기가 이 상당한 부분으로 이륙해 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비행기가 이제는 상공에 날라서 공중으로 이제 한참 이제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그 고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파른 상승세가 더욱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가파른 상승세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땅값이 한번 뜨기 시작하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더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파른 상승세를 끼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일례로 보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도 세계 자연 7대 경관지구 지정 이후에 거의 한 3년 이상 가파른 상승세를 띄우게 됐고, 현재까지도 많은 관심 속에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안은 한번 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뜬 지역 중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얼마 정도까지의 어떤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제 투자하기는 힘들어질 것이고, 그때 돼서는 과거에 이런 가격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 전 지역을 본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뭐 수도권 주변의 일대, 뭐 잘 나가는 평택이라든지 화성 일대 외의 지역 말고 그만큼 어떤 집가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은 부안군만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그나마 평택, 화성 이런 데 지역들은 조금 이제 수도권 일대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도 3억, 5억 이상 배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부안군 일대는 소액으로 3천만 원에서 그래도 1억 2만으로 좋은 토지를 장만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켜드리려고 하는 땅은 동진면에 있는 땅입니다. 동진면 내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새만금 도로 중에서 이 동서 3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 3축하고 인근 지역에 있으며 향후 남북 3축의 영향권에 들어가서 현재 이 부안군의 이 도시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이 부안군 일대와 동진권과 그리고 현재 개화면, 창복리 일대입니다. 그래서 요 세 일대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합쳐져서 도심권 개발으로 크게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현재 있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개발이 될 거는 당연하고요. 그게 확장이 돼서 현재 도시지역 안에서도 그 녹지지역들이 개발에 합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자연녹지 중로변가에 있는 땅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대한 특징은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안권에서도 개발의 속도가 좀 빠른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중로 3류에 접해 있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용도 상향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마제 저수지하고 인근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에 대한 어떤 유입 효과로 인해서 그 주변 일대에 개발지로서의 상승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적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내길이 현재 저희가 오늘 분양할 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계속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 개발에 따른 어떤 배후 지역이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계획인구에 따른 또 이 주변 지역 및 도시에 확산이 될 수 있는 주변 인구들, 이런 인구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그런 공간들에 의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을 하고 먼저 좋은 땅을 선점을 해놓고 있는다라고 하면 그렇게 개발에 따른 수혜지로서 떠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도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인구 76만 중에서 62%에 해당인 47만 명 정도, 현재 평택 인구 정도가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와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계속 눈여겨봤고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분양하려고 하는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 유입 효과가 상당히 기대할 만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땅은 현재까지는 제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분들이. 그러나 이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상업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에 있는 이 녹색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땅을 제가 도시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도시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있고 이 노란색으로 잡혀져 있는 주거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또 나머지 여유분 땅이 있는데 그걸 녹지지역이라고 하는데, 녹지지역 중에서 요 자연녹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있고 보존녹지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땅은 자연녹지인데요, 그러면 자연녹지가 어떤 투자 가능성이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럭비공 같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서울권 같은 경우도 서울이 개발이 되면서 서울 도심권이 확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개발이 되면서 도심권이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 주변에 택지 개발도 공급이 되고 그것도 주변에 도시가 또 달리 형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서울권에서 확장이 돼서 김포라든지 또는 이 동쪽으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남양주라든지 하남이라든지 요 일대 북쪽으로는 뭐 동두천이라든지 그 포천까지 연결되는 이런 지역들이 계속 도심권이 확장이 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주거지가 또 더 필요하고 또 상업지역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1순위로 개발이 가능한 땅이 바로 자연녹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연녹지는 제가 럭비공 같은 땅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럭비공 같은 땅이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고 확장이 됨으로 해서 이 자연녹지는 주거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고 공업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업지가 돼서 폭등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일례로 그 용인시청이 자리 잡혀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용인시청 맞은편에 자연녹지의 땅이었었어요. 자연녹지 땅이었는데 그 땅이 나중에 용인시청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맞은편 쪽으로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땅 중에 땅이다, 땅 중에 왕이다라고 하는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1계급 특진도 아니고 그냥 바로 자연녹지에서 바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도시가 확장이 됨으로 해서 먼저 주거지 상업지역으로 찍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땅을 갖다가 우리는 자연녹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자연녹지 자체로도 당연히 스스로도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건축행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개발이 확장이 됨으로 해서 또 용도까지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투자 가능성 있는 땅으로서 그리고 좀 투자 수익률 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생산녹지하고 보존녹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자연녹지 다음에 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1순위가 바로 주거지 상업지역 다음으로 주거지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1순위 땅이 바로 자연녹지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존녹지라든지 이런 땅들은 아무리 도시지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들은 이런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보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지역은 근린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는 그런 땅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을 사야 된다. 그런 땅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연녹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들이 일찍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 면적의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6.6%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역을 뺀 자연녹지 이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연녹지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해보면 이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녹지 중에서 이 자연녹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도시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인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장래 도시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가장 먼저 1순위로 개발될 수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녹지 중에서 보존 녹지는 도시의 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시지역이 개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보존 녹지까지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김포 같은 데 보면 생산 녹지가 있는데, 도시지역 내 생산 녹지,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서 도시지역 안에서도 이거는 농사의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은 생산 녹지로 보존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땅들은 도시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땅들, 그런 땅들은 우리가 자연 녹지로 분류해서 개발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땅을 이 인공위성 사진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상 얘기했던 대로 요 도로가, 이 녹색 도로가 바로 동서 삼축도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동서 삼축도로가 현재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 삼축을 따라서 이 부안권과 그 다음에 정읍의 신태인권이 영향력에 들어가서 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삼축 중에서, 그리고 이 남북 삼축이 있는데 이 남북 삼축도로는 앞으로 도로가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부안 중에서,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뭐 도시지역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 땅도 있고 관리지역 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개발 촉진지구 내 도시지역에 있는 땅들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 중에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자연녹지까지도 개발이 돼서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부안일 때는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빨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이 내길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내길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마제 저수지를 끼고 있고 바로 이 동서 삼축하고 연계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소개를 시켜드리면, 새만금 그 배후 지역으로 부안에 상당한 큰 도시 지역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신도시급 정도로 메모드급 도시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지역은 바로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도시 지역으로 찍혀져 있는 지역들. 자, 요런 지역들이 바로 나중에 합쳐져서 메모드급 도시로 개발이 되고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이 부안권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래서 창북리라든지 봉황리라든지 이 부안군 일대도 이쪽 가까운 선흥리 일대 이런 지역을 좀 많이 이제 추천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안을 해서 새만금 배후로 큰 메모드급 도시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고, 그로 인해서 수혜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만큼 이 많은 지역에 이 도시가 개발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힐링 공간이 우리가 뭐냐면 물을 끼고 있는 뭐 저수지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렇게 끼고 있는 지역에는 개발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례로 보면은 일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산 호수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흥구 용인시 기흥에 보면은 기흥 저수지가 있습니다. 기흥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광교 신도시 내에 보면 알겠지만 광교 신도시 내에 신대 저수지가 있고 원천 저수지를 광교 이쪽 중앙공원으로 개발했어요. 호수 중앙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명품 도시로 개발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쪽 부안에서도 이런 도시지역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옆에 붙어있는 고마제 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명품 도시로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으로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사례를 들어보면 지금 요 지역이 이제는 광교도시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2기 신도시로 현재 개발이 됐고, 2기 신도시 중에서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를 끼고 이 지역을 이게 중앙호수공원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공원 주변으로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그 건물들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상현동에 그 다음에 쪽 광교 신도시, 그 다음 웰빙타운식으로 해서 이렇게 세 지역으로 해서 도시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보기에는 이제 명품 신도시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광교산자락을 끼고 그 다음에 여기 저수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판교보다도 오히려 좀 더 나은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느냐. 왜 판교 같은 경우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호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서울로부터 접근성은 좋긴 하지만 이런 어떤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끼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광교 신도시라고 할 정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내길이라고 하는 이 고마제 저수지를 끼고 요 지역, 이 도시 지역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래서 이 내길이라고 하는 이 고마제 저수지의 역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마제 저수지는 바로 내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가 분양할 수 있는 땅은 바로 이 도시 지역 공항리권에 해당이 되는 도시 지역 자연녹지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지금 이 고마제 저수지인데, 저마제 저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수변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동진권으로 지금 합류하고 있는 이 내길 저수지에서 연결하는 이 도로 중에서 자연녹지에 해당이 되는 요 근방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수 있는 땅인데, 아무래도 저수지권으로 해서 이 내길 동진권으로 이게 흘러가는 이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2차선 도로이긴 하지만 향후에 중로 3류 4차선 도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미 계획은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통행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도로가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부안 읍내에서도 이렇게 내길이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길이에서 봉황리권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서 이런 핏줄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도로가에 붙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쪽 봉황리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고, 지금 요 지역이 아까도 했던 요 지역이 지금 현재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지금 고마제 저수지에서 봉황리권으로 연결하는 이 도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고마제 저수지에서 이쪽으로 해서 봉황리권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에 붙어있는 도로변 붙어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도시가 형성이 확장이 되고 도시지역이 확장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도 지금 확장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 전체가 신도시권으로 개발이 될 확률이 높고요. 고마제 저수지를 활용을 해서 명품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도시하고 연결되는 이 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인데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고마제 저수지는 고마제 수변 테마파크로 개발되고 있고요. 현재 2018년도까지 2018년대 개발 중에 있고, 한 내년까지입니다. 사업계획은 내년까지 잡혀져 있고, 테마파크가 조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점점 이 주변이 개발되면서 이 고마제 주변 테마파크에 대한 어떤 개발 압력은 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마제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되는데요. 이 도로는 향후 남북 3축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로서 나중에 인구 유입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도로고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자연 취락지구가 있는데, 취락지구 내에 근처에 있는 자연녹지에 해당이 되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가에 붙어 있는 땅이고, 요 땅은 중로 3류 현재 계획도로상 중로 3류 도로에 접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땅 현장을 보면 지금 요 도로가 현재 여기에 중앙선이 있고 현재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인데 향후 2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요 도로는 바로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에 이렇게 코너에 붙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가분할도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노란색에 해당이 되는 도로가 2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을도로고요. 마을도로 현재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2차선 도로가 나중에 이제 중로 3류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2차선에서 나중에 인구 유입량에 따라서 4차선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필지를 이렇게 세 등분을 하게 됩니다. 세 등분을 하게 돼서 여기 1번 필지, 2번 필지, 그 다음 3번 필지로 나누게 됐고, 각 필지마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대신 이제 3번 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현황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고, 이 도로에 붙어 있는
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다 보니 가격적인 조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현재 중로가와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의 코너가 됩니다. 코너 땅 150평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조금 더 상당히 보면 입지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22평짜리 땅은 지금 현재 현황도로 2차선 도로에 붙어 있으면서 향후 4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래가치가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자연녹지를 하더라도, 같은 자연녹지를 하더라도 개발 촉진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연녹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개발 촉진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자연녹지로 개발이 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고마제 저수지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하고도 좀 연접해서 연계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면서 동서 3축과 남북 3축과 연계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땅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은 사실 A급입니다. 이만한 땅을 구하는 거는 거의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땅은 제가 일찍이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땅인데 지금 분양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빠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땅이 없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고 정말로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알아보시더라도 가격 경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땅을 여러분들이 꼭 투자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향후 어떤 미래에 정말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부안 투자 시기는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발 초기, 어떻게 보면은 집가 상승의 거의 1단계 구간인 상승 초기에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몇 개월 정도 후 지나가면 더 이상 부안에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서두르시는 것이 부안에 투자를 했을 때 좋은 땅,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 정말 A급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 전화를 주신다라고 하면 좋은 땅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땅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땅을 선점을 해서 토지를 통해서 재테크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고 향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